두 번째로 필드와 메소드의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필드의 상속과 접근자에 보시면 제가 protected라는 글자 하나를 적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을 사용할 때 가장 제약을 많이 주면서 그러면서도 상속 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어가 접근자가 바로 protected라는 이 접근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접근자에 대해서 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protected가 상속 시에 관련되어 있는 접근자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 슈퍼와 디스 예약어를 통한 접근이라고 해서 생략 시에 자동으로 디스를 인식한다라는 요 개념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예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exam 언더바 05번. 자, 여기에서 임의의 클래스 cc라는 놈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임의의 클래스 cc 말고 dd 할까요? dd라는 놈을 만들어 주고 e라는 놈을 만들어서 상속 관계를 성립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행할 수 있는 곳은 static main. 자, 그러면 첫 번째 멤버 필드에 대해서 우선 위에 있는 멤버 필드가 인티저 x라고 해서 100값, 다음에 private 인티저 y라고 해서 200값이 있다면 이것을 public void display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출력을 시켜 보시게 되면 x는 x, 다음 system.out.println, y는 y.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 인티저 g라는 놈을 하나 만들고요. 하단부에서 public void display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x의 값을 출력하려고 하거나 y의 값을 출력하려고 하거나 다음에 g의 값을 출력하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바를 계속 하다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앞서서도 배웠습니다. 프라이빗이란 이 접근자는 자신의 클래스를 벗어난 지점에서는 그냥 사용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상속을 해줘도 부모가 유산을 물려줬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거. 위에 것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XY라는 변수 공간은 생깁니다. 생기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제약어가 뭐냐면 바로 접근자가 프라이빗이라는 이 접근 제한자입니다. 이 접근 제한을 가지고 있으면 밑에서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패키지라는 접근자 아시죠? 패키지라는 접근자가 뭡니까? 패키지라는 접근자는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 같은 폴더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이 되었을 때 같은 폴더 개념으로 해서 지금 하나의 파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폴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더 PRO, TC, TED 프로텍티드는 어떻게 될까요? 프로텍티드가 실제로는 여러분들께서 패키지가 지금 현재와 같이 잘 사용되니까 흔히들 패키지 타입으로 많이 쓰는데 패키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폴더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폴더에 있는 건데 단지 상속만 되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상속 시에 하위 멤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가장 강력한 접근 제한을 가지는 상속 시의 접근 제한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밑에서도 사용 못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접근 제한자를 프라이빗으로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상속된 이쪽 클래스에서는 마치 자신의 멤버인 것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최소 접근자로 프로텍티드를 습관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는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멤버 필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다 같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죠. 그게 뭐냐면 위에 있는 멤버가 아래쪽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필드의 상속과 접근자에서는 protected라는 이러한 예약어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슈퍼와 디스라는 예약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섯 번째 예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자, 여섯 번째 클래스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F 한번 해볼까요? F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다음에 클래스 H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F를요. 자, 그래 놓고 실행할 수 있는 public static void main 하나 작성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 지금 슈퍼와 디스를 구별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protected로 integer x라는 놈을 100이라고 해놨고 protected로 integer y라는 놈을 200이라고 해놨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private member로 integer x는 300이라고 해놓고 private member로 integer y는 400이라고 해놓자고요. 왜 여기는 private로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라면 밑에 거에서는 더 이상 밑으로 상속 주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막아버리기 위해서 private입니다. 그래서 protected로 해놓고 밑에는 private로 해놨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void display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x는 x, 다음에 system.out.println y는 y 요렇게 적어두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냐면 위에 걸 프로텍티드로 하면 밑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위에하고 밑에하고 똑같은 이름의 그 필드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말 곤란하겠죠. 지금 이게 어떤 놈인지 이게 어떤 놈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예약어를 만들어 놨냐면 슈퍼라는 예약어와 디스라는 예약어를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라는 놈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아무것도 안 적으면 자동으로 디스입니다. 디스라는 놈은 자신의 클래스에 있는 멤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색깔이 지금 요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적은 상태에서 요 놈은 바로 자기 자신의 디스의 멤버인 x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y를 요 놈을 출력하기를 원하지 않고 위에 거를 출력하겠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약어가 바로 슈퍼라고 불리는 요 예약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슈퍼라고 딱 적어보니까 요 노란색 색칠이 얘랑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앞에 어떠한 접근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디스냐 슈퍼냐에 따라서 같은 이름이지만 지금 상속을 받게 되면 위에 게 고스란히 밑으로 내려온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위에 F에 있는 X가 내려와 있는 거고 다음에 F에 있는 Y가 내려와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더라면 어떤 X냐? 요 H의 X냐 F의 X냐? H의 Y냐 F의 Y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this와 슈퍼라는 단어다 라는 정도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 결과값이 얼마 나올까요? 여기 아래쪽에서 HP는 UH라고 생성시키고 HP.display 하시게 되면 결과값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X는 this의 X니까 300이 나올 거고 다음에 Y는 슈퍼의 Y니까 200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300,200이라는 결과값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관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동일한 이름이 위아래 상속관계에서 사용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적으면 생략 시에는 자동으로 this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안 적으면 그냥 this, 자기 자신의 멤버가 될 거고요. 뭔가를 적었다 라고 하면 적었는 그 개념에 따라서 this를 적었으면 자기 자신의 멤버, 슈퍼를 적었으면 상위의 멤버 그러한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더라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에 protected integer g라는 놈이 700으로 이렇게 값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system.out.println g를 찍으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찍어야 돼요? super.g라고 찍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밑에는 지금 g가 없죠. 위에는 g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상속을 준 슈퍼의 g라고 해서 호출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더라면 여기서 이걸 생략을 하면 에러가 날까요? 에러가 안 난다는 얘기죠. 왜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this.g 하면 에러 날까요? 에러가 안 납니다. 왜? 얘를 상속받았는데 this.g라고 하면 어차피 상속받은 그놈 그러니까 f.g도 상속받았잖아요. 상속받은 그놈도 상속을 받았으면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this.g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얘는 this.y가 안 되냐? 왜? y가 this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 멤버에 동일한 이름 없는 거는 this를 써도 되고 슈퍼를 써도 똑같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앞에 아무런 글자를 안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서 이 this와 슈퍼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으로는 메소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